예,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둘러싼 이 의혹, 즉 정부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받고 국민의당이 그 돈을 받아서 정해진 항목대로 지출을 하고는 그 이제 두 개의 일종의 이 선거기획사에 줬죠. 두 회사에 합쳐서 3억 정도 줬죠. 그러고는 2억 3,840만 원인가를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자, 정부에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정해진 항목대로 발주하고는 거기에서 2억 3,840만 원인가를 되돌려 받아서 썼다고 하면, 자,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부의 국민의 세금을 착복한 인간들이고, 그건 공적 지원금을 착복했으니까 횡령입니다. 자, 그걸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당을 위해서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정당이 국민의 세금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선관위를 속이면서 한마디로 당이 착복한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사법 처리의 대상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어떤 경우든 김수민의 자기 회사인 브랜드 호텔로 2억 3,82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당이 있었던 개인이 있었던 착복은 착복인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조국 교수는 김수민 의원이 총기획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프로의 솜씨다. 야당 탄압이라 주장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안철수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새정치가 과거에는 거기에 모호해서 비판을 받았다면 이제 청렴에 대한 의심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 안 대표가 총선 전후 약속한 대로 과감한 내부 숙정을 하길 바란다. 이런 게이트가 국민의당만의 문제일까 생각이 든다. 자, 이 양반 참 남 아플 때 고춧가루 뿌리거나 소금 뿌리기로 유명합니다. 자, 근데 말은 맞는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게 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김수민이가 자기 회사를 통해서 돈을 2억 3,820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김수민의 작품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지가 비례대표까지 받은 사람이 당이든 실력자들한테든 돈을 좀 내어서 기여하겠다 해도 시원찮은데, 지가 홍보위원장으로서 선거기획에 대한 어떤 지출 문제에서 1차적인 책임 당사자였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가진, 그걸 지 회사로 돈을 되돌려 받아서 지가 써요. 비례대표도 받고 선거 홍보비 발주해놓고 그걸로 되돌려 받아요. 그렇다면 아마 김수민이는 진작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착복 혐의로 국민의당에서 고발을 해서 끝났을 겁니다. 자, 선관위가 박선숙 의원과 홍주연 두 사람을 같이 고발한 것은 검찰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저는 선관위에 의해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에 의해서 고발돼 봤잖아요. 고발되면 그건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바로 검찰에서 수사에 나서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선관위가 고발한 건은 누가 취하할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가 박선숙, 왕주연 두 사람을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고발을 했다라는 부분은 김수민이 이렇게 자기 회사를 통해서 돈을 되돌려 받아서 세탁해서 그 돈을 쓰게 만드는데 어떤 용도로든 창구로 이용한 부분에 있어서 박선숙과 왕주연의 지시가 있었고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선관위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전에 세계사인가 이렇게 발주를 하겠다고, 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하다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20억짜리 TV 홍보는 21억짜리인가 17억에 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선거 공보물 그 10억이 넘게 발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료가 3대 7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S사라고 지적된 데는 3, 그리고 실제 기획은 브랜드 호텔에서 다 했다 해서 7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게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실제로 이 B사와 S사, 하나는 TV, 하나는 공보물 제작, 하나는 TV 대행, 이 두 회사는 결국은 별거 한 것도 없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만 대준 회사일 가능성이 사실상 크다는 겁니다. 나머지 중요한 선거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다 할게. 너는 이름 빌려주고 그냥 단순히 물량적으로 해야 될 일만 해라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이미 선거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뭐 이게 입찰에서 탈락한 사람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덮었고, 선거 뒤에도 제기되었는데 박성숙 사무총장이 안철수 대표 등 지도부에 별일이 없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수민은 이 비례대표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었음에 불구하고 거기에도 없었고 선거 당일날 순번까지 정해져서 위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선거 뭡니까?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구성 3일, 4일 전인가 안철수 대표의 사무실에 이 노원에 박성숙 사무총장하고 같이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는 누가 시켰나? 최종적으로 주범이 누구냐? 김수민은 누구냐? 그리고 그 돈은 어디 갔냐? 그리고 김수민은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7번이 되었을까? 김수민의 스폰서는 누구일까? 정치적 스폰서는. 그리고 김수민은 과연 능력만 가지고 됐는가? 김수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을 누가 알았겠어요? 젊은 사람이라도. 언론도 거의 타지 않은 벤처에서 창업했는데, 대학 졸업해서 벤처에서 창업한 사람이 한국에 수천 명은 될 건데 왜 하필 김수민입니까? 그래서 김수민은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자, 김수민은 87년생이고 나이가 31세고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고 충북 청주에 위치한 일신여고를 거쳐서 숙명여대 시각영상 디자인과 나왔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디자인 동아리가 브랜드 호텔이라는 건데 거기서 활동하기도 하다가 이걸 동아리를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동아리를 회사로 만들려면 그게 네 거냐 해서 말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하려면 되게 뻔뻔해야 눈 딱 감고 동아리를 회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거 보면 수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최근에 뭐 허니버터칩과 이마트 그 노브랜드 디자인 등을 갖다가 제작했다고 합니다. PP 상품이라고 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김수민은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7번을 받았는데요. 당시 6번까지 안정권이라 했대요. 처음에는 국민의당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13번까지 됐지만 선전을 할 경우 8번까지도 당선이 가능했다 이래 보던 부분인데 당선 확정권 바로 밑에니까 잘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번호겠죠. 자, 이 올해 30살짜리를 이렇게 비례대표 7번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날고기는 김광진, 이준석 이런 젊은이들도 총선을 통과해서 국회로 못 들어갔는데 자, 이런 사람이 들어갔으니 당시엔 좀 놀랐겠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있던 김영한 현 사무총장이 그때 인재영입위원장이었습니다. 총선 전에. 김영한 전 의원과 가까웠고 그 다음에 김수민 의원의 지도교수로 알려진 숙대 김모 교수와도 친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 당 내부에 돌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모 교수하고 김영한 인재영입위원장이 알아서 김수민을 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김영한 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했죠. 지금 사무총장이 나는 김 교수하고는 아는 사이긴 하지만 김수민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민의당의 어떤 당직자는 능력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안철수 대표한테 자연스레 소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민의 아버지는 새누리당 중북도당 부위원장인 김현배 도시개발 대표이사입니다. 뭐 디벨로퍼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도요, 신한국당 비례대표로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나란히 부녀지간의 비례대표가 되었다. 아마 한국의 정치사상 부녀가 지간에 이렇게 나란히 비례대표가 된 것은 없을 겁니다. 또 이 김수민은 청주 출신으로 청주대학교 등을 운영하며 청석학원을 설립한 설립자의 정손녀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 금수저 집의 자녀네요. 김수민은 그래서 이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선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기업 이미지와 로고성을 제작을 했다는데요. 기업 이미지라기보다 당 이미지겠죠.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 입장을 들어보면 김수민은 이 과정에서 선거공보 제작업체와 TV 광고업체 등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고 자신의 회사인 사실상 이 브랜드 호텔이라는 회사 명의로 1억 7천만 원을 받고 또 6천만 원짜리 체크카드를 건네받아서 선거 홍보 관련 국민의당 TF팀들이 쓰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광고 대행업체 등 6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 김수민을 당에 소개했다라는 김모 교수도 검찰에 소환돼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의당이 김수민을 성공한 자수성가한 젊은 청년 사업가처럼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이런 자수성가한 흑수저가 아니라 성공한 충북의 재벌가 출신의 금수저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뭐 재벌가라기보다는 이 충북의 한마디로 지역 토의 굉장히 돈과 권력이 있는 지역 토 집안의 금수저였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국민의당 이미지에 지금 타격이 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에 이 김 교수를 소환해서 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정당한 광고 제작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거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 김 교수는 김수민 의원의 지도 교수였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의 이상돈 최고위원은 김수민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죠. 진상조사단장을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 조사단 인선안을 갖다가 올려서 결재를 받았는데요. 자, 박주선 최고위원, 김경진 의원, 김삼아 의원 등이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 조사단 구성이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김 교수는요, 이 브랜드 호텔은 B사가 맡은 비례대표 공고물 디자인은 물론 1번과 2번에게 기회가 많았다. 여기서 멈추면 미래가 없다라는 공고문 슬로건까지 자기가 다 만들었다. 그래서 방송 광고 기획도 직접 했기 때문에 계약상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가 실제로 일은 하고 나머지 거기에 돈을 20억 10억 받았던 그런 광고 대행사는 그야말로 앞에 간판만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건하고 디자인, 영상도 자기가 다 제작한 것처럼 이런 이 영상 기획도 자기가 다 제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광고 대행사가 30, 기획사가 70을 갖기 때문에 기획사인 브랜드 호텔의 정당한 수입이고 그걸 자기가 일부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선관위는 당 홍보 실무자들이 3월 중순 여러 인쇄업체를 상대로 당 로고와 총선 공보물 인쇄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 입찰을 추진했는데 왕주엔 당시 사무부총장이 취소하고 B사와의 수의 계약을 고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3월 17일 국민의당과 B사의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보물 인쇄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20억으로. 직후 B사와 브랜드 호텔에
국민의당 PI 및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이 체결됐답니다. 1억짜리. 그리고 3월 23일 이 김 의원이 비례대표가 선정이 되면서 대표직을, 브랜드 호텔 대표직을 당연히 그만두었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 홍보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계약이나 비례대표 선정까지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서둘러서 이렇게 했느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왕 부총장은 B사에 직접 브랜드 호텔을 소개하고 김 의원도 S사 선정에 관계한 데다가 박선숙 의원은 최종 결재권자였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당에서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 부총장은 B사의 브랜드 호텔에다 공고문 기획 업무를 맡겨도 좋겠다고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만큼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비례대표 공천위원장은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이 공천 신청을 철회하거나 영입 제안을 거부하면서 명단 발표 전날에 김수민 의원이 지도부의 추천을 받은 걸로 기억한다 이랬습니다. 다른 당 관계자는 박선숙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발표 직전 김 의원의 아버지인 김현배 도시개발 대표가 14대 당시 민자당 비례대표를 했다는 걸 알고 당에 보고했지만은 당에서 묵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혹이 총선 전부터 불거져서 뭐 같이 경쟁을 하려다가 탈락한 회사도 있고 한데 시끄럽지 안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리베이트 의혹이 뭐 총선 전후로 계속 불거졌는데 국민의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끈했다는데요. 한 달 전부터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당직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자,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처음에 뜨뜻하다고 밝혔던 안철수 대표가요, 지난 9일에는 보고받았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의혹에 대해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안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내부 제보자로 지목된 한 사람은 안 대표 측근으로부터 내부 정보 유출로 징계위원회에 해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하고요. 측근들도 다 알았고 안 의원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또 다른 국민의당 당직자들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내용을 안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외부에 말한 적이 있는지 추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 내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널리 알려졌던 비리였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만삭이었던 한 여성 당직자는 이 문제로 왕 부총장과 대화를 나누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휴직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 왕 부총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라졌다고, 이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안 대표 한 최측근은 당직자가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당시 대화 녹취 파일을 확보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이 급히 만들어지면서 뭐 안철수 대표와 새정치를 순수하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밑에는 새정치가 아니라 헌정치하던 인간들이 다 모여들어서 온갖 짓을 저질렀고, 안 대표는 돈이나 결제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꼼꼼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그냥 눈 감아 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 대표가 알았다고 봅니다. 근데 넘어간 거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민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례대표로 발탁된 거는 뭐 정치판에서 있을 수 있는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뭐 이런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과 썩은 정치 문화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 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리 부패 스캔들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도 헌당이다, 새 정치가 아니라 헌정치를 하는 당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